네, 고영태 씨 변호인인 김용태 변호사요. 고영태 씨 측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혐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인천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랑 최근에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정도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선과 사기.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예.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체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체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그게 해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고영태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유입니다. 출석이 불응한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 고영태 씨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전화로 출석 요구가 몇 차례 와서 저희가 이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변호인 선임계 즉시 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을 조율하자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 갑자기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것이죠. 이런 사정을 보면은 이게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성실히 조사 받을 테니까 출석 날짜만 좀 조율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게 과연 출석 불응 우려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사실 출석일 조정을 많이 해봐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해서 그 날짜 맞춰서 가는 건데 더군다나 네. 전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날짜를 보니까 체포영장은 사실 그 전에 발부를 받아두었고요. 이미? 네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는 건가요, 그럼? 예, 발부 받아놓고 이제 저희 변호사랑 통화를 할 때에는 일정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거꾸로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때 조율을 하긴 했었다고 하는 그냥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이상하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저쪽에서는 고영태 씨가 연락이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영장을 미리 사전에 발부 받아 놓은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왔던 사람이었고 그날 조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전화 열심히 받다가 아마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체포영장 이렇게 발부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신속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 보시는 겁니까?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고영태 씨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사실은 수사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체의 수사 목적상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 되거나 긴급하게 기소를 해야 되거나 할 그런 사안 자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 어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 같은 날 무리해서 고영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걸로 봐서는 굳이 하자면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물론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알선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사기는 뭡니까?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사기죄가 사실 이제 고영태 씨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까?
아니죠. 경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고영태 씨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아, 경찰에서 혐의 없이 송치했어요? 예,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소환 요구를 계속 해가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했는데 뭘 다시 체포영장을 굳이 또 발부해서. 이게 참. 그리고 이게 소환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고영태 씨를 소환했을 때에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예. 나와달라라고 그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나와라 예. 이렇게 좀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급하게 자꾸 불러댔거든요. 예. 그런데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했던 것이니까 뭐 변호사랑 상의해서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가 선임돼서 월요일에 검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예.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소환했는데 우리 일정 조율해서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네. 라고 했는데 그 사기 사건을 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체포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아, 재밌습니다. 자세히 듣고 봤더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체포의 영장 발부에 문제점이 있거나 체포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뭐 아니면 체포 사유가 현재 소멸했다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체포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체포 적부심 제도라고 해서 그 체포 적부심 제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또 연결할 일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태 씨 측 변호인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 고영태 씨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전화로 출석 요구가 몇 차례 와서 저희가 이제 변호인이 그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변호인 선임계 즉시 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을 조율하자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 갑자기 체포 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것이죠. 뭐 이런 사정을 보면은 이게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성실히 조사 받을 테니까 출석 날짜만 좀 조율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게 과연 출석 불응 우려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사실 출석일 조정을 많이 해봐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해서 그 날짜 맞춰서 가는 건데, 더군다나 네. 전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음날 쳤는데. 네, 이 사기죄가 뭐 사실 이제 고영태 씨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까? 아니죠. 경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고영태 씨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아, 경찰에서 혐의 없이 송치했어요? 예,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소환 요구를 계속 해가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했는데 뭘 다시 체포영장을 굳이 또 발부해서. 이게 참. 그리고 이게 소환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고영태 씨를 소환했을 때에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예. 나와달라라고 그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나와라 예. 이렇게 좀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급하게 자꾸 불러댔거든요. 예. 그런데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했던 것이니까 뭐 변호사랑 상의해서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가 선임돼서 월요일에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그 고영태 씨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사실은 수사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체의 수사 목적상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 되거나 긴급하게 기소를 해야 되거나 할 그런 사안 자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 어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 같은 날 그 무리해서
고영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걸로 봐서는 뭐 굳이 하자면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뭐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물론 뭐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알선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사기는 뭡니까?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자. 고영태 씨 변호인인 자, 예, 고영태 씨 측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혐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인천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랑 최근에 경찰에서 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뭐 그 두 가지 정도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선과 사기.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예. 그러면 뭐 문제가 있으면 체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체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그게 해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고영태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유입니다. 출석이 불응한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제가 보다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날짜를 보니까 체포영장은 사실 그 전에 발부를 받아두었고요. 이미. 네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는 건가요, 그럼? 예, 발부 받아놓고 이제 저희 변호사랑 통화를 할 때에는 일정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거꾸로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때 조율을 하긴 했었다고 하는 그냥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이상하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뭐 저쪽에서는 고영태 씨가 연락이 잘 안 됐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영장을 미리 사전에 발부 받아 놓은 것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왔던 사람이었고, 그날 조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전화 열심히 받다가 아마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체포영장 이렇게 발부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신속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다고 보시는 겁니까?